메인 카메라 누구세요? 아니 메인 카메라 누구세요? 메인 카메라 내 치울게 여기. 예, 이 1월 18일 공장 이게 북한의 미사일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그 다음에 그 우라늄을 농축하는 공장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 뒤에 이 신설된 이곳이 우라늄 농축 시설로 알려졌는데 이게 1월 18일 군공장이고요. 그다음 이 앞에 이 1월 18일 공장입니다. 이건 주로 미사일 부품들을 만든다고 알려졌고요. 이걸 진짜 평남기계공장이라는 게 이게 1월 18일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 가감종합기계라고 있습니다. 가감기계공장. 이게 예, 북한에서는 58호 공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선 또 뭐 이게 각종 기뢰도 생산하고 예, 박격포탄을 엄청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게 대구경 박격포탄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그러니까 몽땅 군수시설들을 돌아본 건 맞습니다. 그 군수시설들을 돌아본 것과 동시에 자기 탈출로를 돌아보았다고 봐야죠. 별장들을 돌아봤구만. 네. 별장하고 별장, 탈출로. 예, 네. 연풍호에 김정은의 별장이 아주 큰 것들 여러 개 있죠. 내가 여기 숨어서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 뭐 네. 계산해봤네. 예. 그러니까 주로 이 탈출하는 그 과정을 한번 시험 삼아 밟아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탈출 예행 연수. 예, 여행 연습이죠. 아. 참, 이 조영원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건, 예, 이번에 송악소주 사건으로 예. 그 한 사람당 180발을 쏴서 죽이지 예. 않았습니까? 3명. 예, 3명의. 이게 조영원의 아들이 인민보안성에서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경찰이죠. 인민보안성에서 큰 간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욕하는 게 그거죠. 그 사실 이 소주 공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송악소주 공장의 상표들을 많이 훔쳐내서 그 가짜 송악소주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사고가 많았는데 이 메틸 알코올을 섞는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메틸 알코올을 많이 섞는 게 아니라 술 주정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씩 섞는데 어쩌다가 잘못 제조하면 그게 많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메틸 알코올 네. 조금도 넣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메틸 알코올도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공급자가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일반 알코올에다 약간 섞어서 희석시켜서 술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거 가짜 용학 소주를 왜 하필이면 조영원의 아들이 마시는가 하는 겁니다. 조영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조영원 아들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 인민보안성에서 큰 간부이기도 하고 제 아버지가 북한의 2인자인데 그 왜 그걸 싸구려 술을 마셔? 그래서 사람들 모두 욕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의 자식은 그렇게 제 애비가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도 그렇게 큼직한 자리에 있으면 정품 술을 마시지 어쩌다 저렇게 싸구려 시장 술을 줘 마시고 그러니까. 실명했다고 숱한 사람들 잡아가두고 숱한 사람들 죽고 이게 뭐냐. 비단 조영원의 아들이 실명했다는 걸로 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실명했다 하면 일반 주민이 실명했다 하면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조영원의 아들이 실명을 했다고 하니까 조영원의 아들이 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조건 잡아서 엄벌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때 김정은이가 조영원이한테 아부하는 거네. 글쎄요 지금 뭐 조영원이 더 높은지 아니면 김정은이 더 높은 직책인지 그래요? 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조영원이 다닐 때면 진짜 이 북한 간부들이 말하는데 조영원이 김정은보다 더 높이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진짜? 예. 근데 김정은이가 가만 놔두나? 김정은이 냅두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배짱에서인지 조영원이 정말 그 김정은 앞에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조영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김여정이 제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영원이야말로 진짜 제 마음대로 행동한다. 딱 TV 촬영을 해서 주요 촬영을 할 때마다 수첩 들고 김정은의 옆에 서서 뭘 적는 흉내를 내지
김정은이 방문한다면 모든 간부들이 다 수첩을 들고서 뭘 적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영원은 그저 형식적으로 수첩하고 이런 펜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그 촬영을 하지 않는 자리에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아들이 이렇게 소주를 마시고 실명했으니까 정말 이 죄로서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사람한테 뭐 180발 쏴서 죽인다. 그 북한의 열병식에 들고 나왔던 그 신해영 자동소총이죠. 이게 이 둥근 탄창을 이렇게 앞으로 끼우는데 이게 60발 들어갑니다. 그 한 명이 한 탄창씩 쐈다는 건데 그거는 사람의 시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통째로. 180발의 총알이 들어가면 사람의 시신이 그냥 다 공중에 흩어지고 그렇죠. 말거든요. 예. 정말, 뭐, 지금 뭐,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 뭐, 마치 정상적인 지도자이다. 북한에서 뭐, 장성택 처형후에 크게 살인행위가 없었다. 뭐, 이러고 떠드는데, 그거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고, 정말 이 북한 지난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5월 양강도 보이부 비밀 감옥에서 석 달 동안 5명을 총살했다고. 보이지 않는 총살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은 공개 총살을 했지만 지금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가족들한테도 죽였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갔으려니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죽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뭐 조영원이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진짜 북한의 실세들 다 따라간 거죠. 김창선, 조영원, 예, 그다음에 뭐 현송월, 전 아마 군수공업부, 예,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관계자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군수공업부장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따라갔는데. 네. 그리고 무슨 다른 공장을 갈 때도 또 따라갔나? 예. 장자강 공작이 여기도 똑같이 예, 일행이 다 같이 다녔습니다. 일행이 계속 같이 다녔네. 예. 예, 뭐 어쨌든 이번에 따라간 일행들을 보면 아마 김정은이 도망칠 때 따라갈 인원들이 다 정해졌다고 보면 되죠. 네. 이설주를 안 데려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난 이설주가 불쌍한 것 같아. 이설주를 그렇게 배반하면 안 되지, 김정은이가. 뭐, 그 집안 식구들이 뭐 배반하는 거야, 뭐. 아니, 그래서 옛날 후지모토가 그랬던가? 뭐, 왜 김정은이 장성택을 죽였는가 하니까 후지모토가 이렇게 말했죠. 김정일의 사생활이 아주 난잡했는데 장성택이가 그걸 부추겨서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김정은이 장성택을 죽였다. 후지모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거 찾아보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장성택 처형 후에 왜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했나 후지모토에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장성택을 죽인 게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이 이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게 다 장성택이 탓이다. 장성택이 여자들을 그렇게 제공해서 아버지 사생활이 난잡했다. 그게 화가 나서 지금 장성택을 죽였다. 예, 그게 후지모토의 말이었습니다. 후지모토가 그런 말 하는데 후지모토는 왜 안 죽이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말하는 거는 더 괘씸한 거 아니야. 근데 후지모토는 또 안 죽여요. 네, 안 죽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사생활에 대해 원망했다는 김정은이 지금은 자기는 도와잖아. 예, 이건 대놓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정일이는 김일성한테라도 이제 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잘 보일 데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막 지멋대로지. 지멋대로인데, 이거 아마. 어쨌든,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김정은이가, 조만간 네. 탈북할지도 모르겠네. 우리가 정은아 탈북해 이런 거 이제 캠페인 한 적 있는데. 네. 지금 그런데 설주를 데리고 탈북해야지, 정은아. 너 그렇게 현송을 데리고 탈북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정은이 입장에서 현송월이가 첫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설주보다 먼저 만났으니까 네. 첫 여자가 아마 현송월이 첫 맞을 여자가 겁니다. 네. 현성월일 수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이 김정일이 계속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송월이 만나는 거. 그러니까. 나이도 훨씬 위고 하니까. 또 정일이가 예. 좋아했던 여자래네. 예.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릴수록 사람은 질투가 생겨서 그러니까. 더 집착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그 정은이를 믿고 공식 결혼을 한 설주는 뭐가 되냐고. 근데 뭐. 그 중요한 건 현성월이가 아들이 있는 게 문제라던데. 예? 설주는 모두 딸만 낳았고. 설주는 예. 막 아들을 못 낳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주도 칠거지 악을 저지른 거지. 왜 아들을 못 낳아? 어떻게 해서는 아들을 낳았어야지. 예. 어쨌든 예,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두고 보자. 그분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고 보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자. 계속 보자 그러는데 진짜 두고 볼수록 재미있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그 정문남 기자님이 입수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가 탈북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맞습니다. 이번에 예, 탈출로를 돌아본 겁니다. 예, 사실 맞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네.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기 아까 어떤 자가 그 김영철이 죽었다, 김정은이 죽었다. 우리는 김영철이 죽었다 말 안 했어요. 언젠가 죽을 것 같다 그랬지. 그리고 예, 저희도 김영철도 죽었다는 말 안 했어요. 아, 김영철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그리고 뭐 김영철이가 자강도에 가서 혁명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다. 왜냐하면 김영철이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북한에서는 60이 지나면 연령보장했잖아요. 아니, 마원순인 뭐 나이가 아니 적어서. 글쎄, 그 강구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노동자는 못한다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아니 소리. 강계 노동자 공장에 가서 노동하려면 60세 정도는 돼야 되는데 70몇 지난 노인네가 무슨 가서 일을 하냐고. 아, 혁명화를 보내면 70세든 80세든 무조건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연료보장 받아야 되잖아. 연료보장. 그 혁명화 대상은 연료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럼 90대 노인네가 농장 가서 공장 가서 일할 수 있냐고. 아, 일부러 천대를 하라고 농촌이 제일 깊은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김영철은 확실히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뭐 누구도 죽었다는 말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죽기는 누가 뒤집어 죽어요? 씌우지 마세요. 저희는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저희는 죽었다는 말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는 어디까지 간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죠. 처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좀 시간이 더 지나 보면 명백히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항명서나 그다음에 김원홍이 모두 리영어도 그렇죠.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한동안 얼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 다 얼굴 드러내고 있었고 그랬다가 훗날 조용할 때에 다 숙청이 됐으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죠. 그 북한이 사진 조작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없는 거를 갖다가 낑겨 넣어가지고 사진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김영철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 쪼잔하게 막 숙청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또 김정은이가 좀 그 욕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김영철이나 그런 사람들이 처형당한 게 아니라 이 김영철 라인이 처형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김영철 라인이. 그러니까 마원춘은 어떻게 살았어? 여튼 김영철 라인이라며. 마원춘은 김영철 라인, 김영철하고 동급이죠. 라인은 아닙니다. 라인 아니라고? 그 김영철 라인이라는 게 각구의 대사관이나 이런 공사관에 들어가면 이 국가보위부 관계자가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대사관들에. 그리고 당비서가 있죠. 당비서가 있고 정찰총국에서 지금은 정찰총국 관계자가 한 명씩 꼭 나가 있습니다. 현지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중국 심양에는 2015년부터 이 심양 영사관에 정찰총국 관계자가 4명씩이나 나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 베트남, 뭐 라오스 이런 데에 있던
경찰 청구 관계자들이 숙정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하. 예. 그 이번 올해 그 설에 신년사 할 때 김창선이하고 조영원이가 김여정이랑 같이 갔군요. 예. 그러니까 조영원이가 확실히 실세는 맞긴 맞네. 실세란 정도가 아니죠. 김창선이 지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막 그냥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조영원이 지나갈 때는 딱 김정은이 옆으로 지나갈 때하고 그럼 똑같거든요.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사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아부하잖아요. 여하튼간 뭐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은 항병서였는데 일부 부장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조영원이한테 사람들이 막 꼬박꼬박 인사를 아니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랬거든요. 조영원이가 올해 설날에 김정은이가 그 네. 신년사 씩씩거리며 할 때 김창선, 김여정, 조영원 이렇게 네. 따라 붙었네. 그런데 이번에 또 따라 붙었고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할 때만 따라 붙나 보네요. 중요할 때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뭔가 김정은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김정은이도 감히 다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똑똑해요? 똑똑한 게 아니라 뭔가 아주 강력한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라인이 뭐야 네. 그게. 그러니까 군부나 아니면 뭐 중요한 전략군이나 이런 데를 쭉 관통했을 수 있다. 그럼 김정은이가 그러면 실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권이 있는데 감히 아무리 실권이 있다고 해도 감히 손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옛날 왕들이 아무리 막 크게 떠들어도 영의정이나 좌의정은 손대기 어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김정은도 자기 밑에 간부라고 해서 마구 쳐 죽이는 게 아니죠. 아마 장성택을 죽일 때에도 김정은이 정말 고심하고 양 팔다리를 자르기 위한 작전을 몇 달간에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조영원이 같은 사람은 이젠 그런 걸 다 경험했고 거기에다 장성택이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요? 네. 어쨌든 조영원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성월과 김정은의 밀월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그게 또 아주 관심이 집중되네요. 탈북할 때 설주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현성월을 데리고 가면 이거 참 좀 저기 한데요. 현성월을 데리고 가는 건 아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과 부부장이니까 자기 다니는 모든 행사를 직접 측근에서 보장해야 될 인물이니까 뭐 데리고 간다고 해서 뭐 리설주는 못 따라가고 어쨌든 북한의 함경도 사거리까지 서문이 난 게 현성월이는 김정은의 밑갈개다, 마다라스다 이렇게 서문이 났다고. 그건 북한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현성월은. 현성월은 김정은의 마다라스다. 마다라스는 왜 매트리스, 한국말로 말하면 매트리스. 북한에서는 마다라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갈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주는 뭐 수업이라는 소리죠. 수업이라는 소리지. 그렇게 이건 함경도 상고에서 소문이 났더라고 그거는. 그럼 북한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알아요? 중학교 애들도 다 압니다. 중학교 애들까지 다 알아.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성월이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설주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설주 입장에서는 설주가 불쌍해지네. 그런 대로 부인이라는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군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해란 TV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를 누르시면 이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토론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그 김정은이 들어왔다 쫓겨난 것 같고 가나 초콜릿 이상한 소리 계속 하던데 그냥 냅두세요. 뭐 걔네들은 대깨문이니까 그러겠지. 대깨문이나 뭐 대깨김 대가리가 깨져도 김정은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통일약과 요즘에 주문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합니다. 통일약과 많이 좀 주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능라밥상에 평양냉면 100% 메밀입니다. 100% 메밀.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그 외에 뭐 비빔밥이라든지 온반이라든지 이런 기타의 메뉴들도 있으니까
응답밥상도 좀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능라 TV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먹방을 좀 해볼까?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뒷감당이 안 될까봐 참 지금 시작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댓글 넣어서 많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먹방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도 경제난입니다. 경제난이어서 이제부터 정말 이 돈을 줄여야 될 것이고 아주 이 살림살이를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비용이 적게 드는 옥수수 국수를 먹는 방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일단은 하나 아이템을 정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육수를 어떻게 맛있게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예, 제가 그걸 좀 할까 하는데 이게 음식 방송이요 시간도 많이 먹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외교를 말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일 망가진 게 외교입니다. 외교 참사, 외교 재앙.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